이번 시간에는 와치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치독에 대한 용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와치독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휴대폰 하나는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휴대폰 안에는 전부 다 와치독과 관련된 그런 타이머라든가 와치독이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자제품 기기에는 전부 와치독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와치독이 사용이 되는 예시를 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이 그림의 출처는 이 아래에 보이는 위키피디아인데, 와치독 타이머가 이 화성의 탐사 로봇에 탑재가 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와치독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화성 탐사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와치독은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정상 동작을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용도로 와치독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와치독은 이제 내부의 회로에서 와치독 하드웨어 타이머가 실장이 돼 있고, 이 타이머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타이머를 와치독 타이머로 구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치독과 관련된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정한 주기로 와치독 하드웨어 타이머를 리스타트를 해요. 이런 동작을 와치독 킥이라고 하고요. 와치독 킥을 일정 주기로 수행을 해서 지금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그런 용도로 와치독이 실행이 됩니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치독 드라이버가 왼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와치독 타이머인데, 와치독 킥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와치독 타이머를 리스타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리스타트를 할 때 주기를 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와치독 타이머를 리스타트하는 주기는 10초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10초 혹은 뭐 30초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와치독 타이머를 리스타트를 하고 주기를 설정하는데, 그 주기가 이제 10초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그 와치독 타이머 리스타트를 하고 난 다음에 10초 후에 또다시 와치독 킥을 수행을 하고, 와치독 킥을 수행하게 되면 또다시 리스타트를 하게 되겠죠? 리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또다시 10초 후에 와치독 킥을 수행하고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와치독 킥을 동작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굉장히 심플해요. 와치독 킥을 계속 수행을 한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이 와치독 킥이라는 동작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워킹하고 있어 라는 사실을 이렇게 와치독 타이머에게 알려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치독 킥을 정해진 주기 안에서 와치독 킥을 정해진 주기 안에 수행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와치독 킥을 정해진 주기 안에 다시 이제 못했어요. 그럼 어떤 동작을 수행을 하냐면, 와치독 타이머는 정해진 시간 안에 10초로 주기를 이제 설정해 놨는데 10초 후에 와치독 킥 못하네? 라는 사실을 파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지금 주어진 주기 안에 와치독 킥을 수행하지 못했네요. 그냥 지금 시스템적인 관점을 봤을 때 아주 크리티컬 조건이군요. 리셋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라는 시나리오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와치독 타이머 입장으로 봤을 때 정해진 주기 안에 와치독 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은 드라이버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리셋을 치는 방식으로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리셋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일반적으로 인터럽트라든가 IRQ라든가 FIQ를 트리거를 해서 이제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이 되게 되면은 시스템을 리셋, 크래시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드라이버를 구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엔 와치독과 관련된 워크플로우입니다. 왼쪽은 와치독 드라이버이고요. 오른쪽은 와치독 타이머입니다. 와치독 킥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와치독 이제 타이머가 리스타트가 되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타임 스탬프인데 지금 1000초인데 10초 이후에 다시 와치독 킥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와치독 타이머는 다시 리스타트를 하게 되고요. 리스타트를 할 때 주기를 설정하는데 이 경우에서는 10초로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10초 후에 와치독 킥을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하고 나서 와치독 이제 킥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와치독 타이머가 리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와치독 킥이 수행이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고 다니신 휴대폰의 경우에도 와치독 킥이 백그라운드로 수행이 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와치독 킥이 수행이 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020초 이후에 10초 이후가 1030초잖아요. 근데 1030초에 와치독 킥이 수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는 와치독 타이머는 이렇게 판단을 하죠. 나 지금 와치독 킥을 하지 못했네요.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크리티컬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리셋을 쳐야 되겠네요. 라는 그런 시나리오로 와치독 타이머는 동작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합니다. 지금 이제 32초로 제가 적어놨는데, 1032초로 적어놨는데, 와치독 킥이 수행이 돼야 되는 시간이 1030초인데, 지금 이후에 리셋을 치려는 그 타이밍은 이제 1032초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 타이밍은 팹리스 업체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셋을 와치독 리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치독 리셋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이제 현업 프로젝트에서 많이 들으실 텐데요. 와치독 리셋이라는 용어, 와치독이라는 용어를 들으시면 많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되게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나왔구나. 저 이슈 해결하기 전까지 계속 야근을 해야 되겠네? 그런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 와치독 리셋 이슈는 프로젝트 후반부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와치독 리셋이 또 자주 일어나면 정말 다행이죠. 왜 그러냐면, 재현이 잘 되면, 디버깅 패치를 계속 추가해서 디버깅 정보를 잡아낸다고 추가해서 또 본다거나, 다양한 카드를 쓸 수가 있는데 또 재현이 또 잘 안 돼요. 결국 야근으로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BSP 개발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와치독 이슈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와치독 리셋과 관련된 이슈를 굉장히 많이 팔로우업을 했고 디버깅 했는데 와치독은 정말 아주 정말 부담이 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레이스 컨디션으로 일어나는 이슈랑 와치독 리셋이랑 어느 이슈를 더 디버깅하기 어렵습니까? 라는 굉장히 짜증나는 질문이죠.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메모리 커럽션 이슈보다 와치독 리셋 이슈가 어렵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 말씀을 드리면 레이스 컨디션으로 발생하는 이슈 그리고 메모리 커럽션 이슈보다는 와치독 리셋 이슈가 그나마 조금 더 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레이스 컨디션으로 발생하는 이슈는 진짜 잡기 어렵거든요.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지연도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굉장히 디버깅하기 어려운 조건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와치독 리셋 이슈가 크리티컬하지 않지만 와치독 리셋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맞습니다. 이번에는 와치독 리셋을 멀티레벨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치독 리셋을 처리하는 방식은요, 패밀리스 업체에서 정하기 때문에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FIQ, 그러니까 와치독 킥을 못하게 되면 FIQ를 트리거를 해서 FIQ를 이 커널 드라이브에서 받아서 시스템을 크래시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그 와치독 리셋과 관련된 동작을 구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럽트를 커널이 받을 수 없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스템적인 조건이라면 사실 이 와치독 리셋과 관련된 인터럽트를 유발을 해도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받아서 처리를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뭐 1초나 2초 후에 FIQ를 트리거해서 FIQ를 이 트러스트 존, 시큐어 월드에 있는 트러스트 커널에서 받아서 이를 이제 시스템 리셋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와치독 리셋을 구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어떤 경우도 있냐면 또 외부에 마이컴을 달아서 마이컴을 통해서 뭐 이 전체 시스템을 뭐 리셋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하고요. 이 와치독 킥을 못했을 때 와치독 리셋을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와치독의 기본 개념, 그리고 와치독 킥, 그리고 와치독 리셋에 대한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와치독은 여러분 현업 개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개발하시다 보면은 한두 번은 꼭 만날 수밖에 없는 이슈. 뭐 비슷한 이슈가 뭐가 있어요? 메모리 릭이 있죠. 메모리 릭만큼 만날 빈도가 있는 이슈가 와치독 리셋 이슈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꼭 한번 정리해 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